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달달한 거 드셨나요? 손주가 권해줘서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과일 스무디 한 잔 하셨나요? 잠깐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두피에서 조용히 경보가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8년간 4,200명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탈모 진행 속도가 무려 2.7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달달한 음식이 머리카락까지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탈모를 늦추는 핵심 영양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비오틴만 챙기시면 된다고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영양 상태 딱 하나만 바꿔도 탈모가 멈추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60분 동안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첫째, 달달한 음식이 정확히 어떻게 머리카락을 망가뜨리는지. 둘째, 비타민 D가 왜 비오틴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지. 셋째, 혈관과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의 진실. 넷째, 비오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째, 맥주 효모가 정말 효과 있는지. 여섯째, 유산균이 탈모와 무슨 관계인지. 일곱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연, 철분, 콜라겐 이야기까지. 6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투자하시면 머리카락을 지키는 평생 지식을 얻어가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달달한 음식이 머리카락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두쿠빠이, 쫀득 쿠키, 탕후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주들이 맛있다고 권해줘서 요즘 다들 먹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은 줄 알고 과일 스무디도 매일 드시고요. 여기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달달한 음식이나 음료를 드신 후에 1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거나 뭔가 더 먹고 싶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만 드신다고 자부하셨죠? 근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매일 달달한 음료랑 쿠키를 함께 드시는 거였어요. 게다가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스무디로 갈아서 매일 한 잔씩 드셨고요. 3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해보니까 혈당이 높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어요. 그리고 탈모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제가 식습관부터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단 거 자주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건강식 위주로 먹어요. 과일이랑 스무디만 좀 마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달한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를 드시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요. 혈당이 단시간에 확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내거든요. 이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줄어들어요. 이 단백질이 뭘 하는 건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액 속에서 남성 호르몬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사나운 개를 줄에 묶어두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 호르몬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고요. 모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모낭이 위축되고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지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모두 이 경로가 악화 요인이 됩니다. 미국 피부과학 회지에 실린 대만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남성형 탈모 환자들을 분석했을 때 체질량 지수가 24 이상인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중증 탈모로 진행될 위험이 3.5배 더 높았습니다. 특히 30세 이전에 시작된 조기 탈모 환자에서는 이 위험이 무려 5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튀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도 같이 올라가요. 혈관 기능도 떨어지고요. 두피 모세혈관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2021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고지방 식이를 지속한 경우 머리카락을 만드는 핵심인 모낭줄기 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됐다는 게 확인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낭줄기 세포가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로 분화돼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잘못 분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공장에서 일해야 할 직원이 엉뚱한 부서에 배치된 거예요. 그 결과 모낭줄기 세포풀이 점점 고갈되고요. 모발은 가늘어지다가 결국 회복이 어려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달달한 음식을 3번 이상 드시나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로 드시나요? 식사 후에 달달한 것이 자꾸 당기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아까 장순옥 어르신 기억하시죠? 제가 식습관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디저트 줄이시고요. 과일은 갈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요.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고요. 오늘 알려드릴 영양소들도 채우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요. 혈당부터 먼저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어요. 빗질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덜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달달한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요. 혈당이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모낭이 위축됩니다. 거기에 염증과 혈류 악화가 더해집니다. 오늘부터 달달한 음식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의미 있게 늦출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를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탈모 영양제 하면 비오틴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제가 30년 이상 탈모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오틴 전에 반드시 먼저 채워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 이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왜 비오틴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낭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해야 모낭이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둘째, 비타민 D는 면역을 조절합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를 조직 검사해보면요. 모낭 주변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자주 보입니다.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모낭을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비타민 D는 이 면역과민 상태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서도 비타민 D를 장기간 보충했을 때 자가 면역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셋째, 여러 나라에서 나온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환자 모두에서 비타민 D 수치가 건강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미녹시딜 단독 치료보다 비타민 D 보충을 병행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야외 활동을 좋아하셨어요. 등산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요.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TV 보시고 책 읽으시고요. 햇빛을 거의 안 쬐시게 됐어요.
2년쯤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피로감도 심해지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8이었습니다. 정상이 30 이상이거든요. 심각하게 부족하셨던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처방했어요. 3개월 뒤에 수치가 28까지 올라왔고요. 6개월 뒤에는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탈모가 멈췄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가 특히 부족하기 쉬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르시는 분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위장 흡수 기능이 약하신 분들, 60세 이상이신 분들,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줄어들거든요. 젊었을 때와 같은 햇빛을 받아도 훨씬 적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보건소에서도 비타민 D 수치 검사해 주십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먼저 검사부터 받아보시고요. 수치가 30 미만이시면 하루 5,000 IU로 6개월 보충하세요.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하루 1,000에서 2,000 IU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2,000 IU 선에서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비타민 D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탈모 영양소의 기본이다. 모낭 수용체를 작동시키고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낮춘다. 검사 먼저 받고 부족하면 반드시 채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타민 D로 모낭의 면역을 지켰다면요. 이제 두피로 가는 혈류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드셔도 두피까지 전달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좋은 물도 못 받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오메가3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탈모가 있는 두피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모낭 주변 미세혈관이 줄어들어 있고요. 혈류 공급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모낭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녹시딜을 두피에 바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늘리는 거예요. 오메가3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미녹시딜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요. 대구에 사시는 65세 박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 다니실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퇴직 후에도 가족 일로 스트레스가 계속됐죠. 두피가 늘 붉고요. 가려움도 심하셨어요. 염증성 두피였습니다. 탈모약도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어요. 제가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처방했습니다. 하루 2000mg으로요. 3개월이 지나니까 두피 붉기가 먼저 가라앉았어요. 가려움도 줄었고요. 6개월 뒤에는 탈모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두피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메가3가 탈모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류 개선입니다. 오메가3, 특히 EPA와 DHA는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혈액이 더 묽어져서 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두피 모세혈관까지 영양과 산소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염증 억제입니다. CRP, 인터로킨 같은 염증 지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루성 두피가 있거나 두피가 늘 붉고 가려운 분들은 오메가3를 챙겼을 때 두피 컨디션이 먼저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요. 여성형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6개월 섭취하게 했더니요.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모발 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요. 휴지기 모발 비율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단순히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굵은 성장기 모발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관찰됐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주의사안이에요. 하루 3000mg 이상 고용량 섭취 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적정 용량은 하루 1000에서 2000mg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냉장 보관하셔야 산화를 막을 수 있어요. 오메가3 정리하겠습니다.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춘다.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확인한다. 하루 1000에서 2000mg이 적당하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비타민 D로 모낭 면역을 지키고요. 오메가3로 두피 혈류를 개선했다면요. 이제 모발의 원료를 직접 공급하는 영양소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비오틴인데요. 비오틴에 대해서는 요즘 정반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효과 없다는 뉴스 보셨죠? 오늘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오틴 이야기 나오면요. 최근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탈모 영양제 효과 없다던데? 근거 없다던데? 소비자원 뉴스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죠?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틴을 포함한 탈모 영양제는 탈모 치료제가 아닙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처럼 탈모 원인을 직접 처단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걸 마치 먹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고 광고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서 탈모가 악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비오틴을 보충하면 치료제처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납니다. 울산에 사시는 59세 이미경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어요. 6개월 만에 15kg를 빼셨는데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손톱도 갈라지고요. 피부도 거칠어지셨죠? 전형적인 비오틴 결핍 증상이었습니다. 고용량 비오틴을 처방했습니다. 한 달 만에 손톱부터 좋아지셨어요. 2달 지나니까 탈모가 확 줄었고요. 3달 뒤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비오틴은 치료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비오틴이 이런 역할을 할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거의 대부분이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오틴은 이 케라틴의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원료가 필요하듯이 머리카락을 만들 때 비오틴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비오틴이 없으면 원료가 없는 공장처럼 머리카락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비오틴은 모낭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줘요. 세포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비오틴 부족 위험이 특히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신 분들, 미장질환이 있거나 위수술을 받으신 분들,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로아키탄이라는 여드름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비오틴을 보조적으로 채운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건 소변으로 배출돼요. 과량 섭취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하루만 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실 때는 비타민 D 수치 검사나 갑상선 혈액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3일 전부터 검사 당일까지는 비오틴을 잠시 멈추시면 됩니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분들은 하루 1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충분합니다. 비오틴 결핍이 의심되는 분들은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비오틴 정리합니다. 비오틴은 케라틴 합성을 돕는 모발의 원료다. 부족하면 탈모, 손톱 갈라짐, 피부 문제가 생긴다. 수용성이라 과잉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비오틴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맥주 효모 이야기를 해볼까요? 맥주 공장 직원들이 머리가 풍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과연 사실인지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머리가 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맥주를 만들 때 쓰이는 효모 자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모낭세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들의 복합체예요. 비오틴처럼 특정 성분 하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초체력 전체를 받쳐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제품화한 것이 판토가라는 의약품입니다. L시스테인, 비타민 B군, 케라틴, 약용 효모가 포함된 복합제제로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여성 휴직이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복용했더니 성장기 모발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임상에서 하루에 복용한 맥주 효모 용량이 300mg이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를 드신다면 최소 하루 300mg 이상이 의미 있는 용량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최동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부터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셔봤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죠? 제가 판토가를 처방했습니다. 3개월 드셨더니 머리카락 빠지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손톱도 튼튼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드시니까 머리카락이 조금 굵어져진 느낌도 있다고 하셨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맥주 효모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효모에 퓨린 함량이 있어서 과량 섭취 시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300에서 600mg 수준의 보충제 용량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미미한 양입니다. 맥주 효모 정리합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영양 복합체다. 하루 300mg 이상이 의미 있는 용량이다. 통풍 있으면 조금 주의한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비타민 D, 오메가3, 비오틴, 맥주 효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장 건강이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탈모 이야기하다가 장 건강이 나온다고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열심히 드셔도 효과가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정상균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균들 중 일부가 체내에서 비타민 B군과 비오틴을 직접 합성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 안에서 저절로 비오틴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이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요. 아무리 비오틴 영양제를 드셔도 장이 건강해야 흡수도 잘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전신 염증 신호가 올라가요. 면역 반응의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요. 이 변화가 모낭처럼 예민한 조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윤정숙 어르신입니다. 변비가 심하셨어요. 항생제도 자주 드셨고요. 장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죠? 그러면서 탈모도 점점 심해지셨어요. 제가 고함량 복합 유산균을 처방했어요. 3개월 드시니까 변비부터 좋아지셨어요. 6개월 드시니까 탈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요. 두피 가려움도 훨씬 덜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탈모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몸 환경이 좋아지면서 탈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유산균 고르실 때는 하루 100억 개 이상 함량의 제품을 고르시고요. 여러 균주가 섞인 복합 제품이 단일 균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장 코팅 기술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비오티틴 합성을 돕고 전신 염증을 낮춘다. 하루 100억 개 이상 복합균주 제품이 좋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성분들이나 빈혈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3가지 영양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연, 철분, 콜라겐입니다. 이 3가지를 놓치시면 앞서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에 빠질 수 없는 미네랄이에요. 모낭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할 때 아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세포가 분열을 멈춰버려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하듯이 모낭세포가 일하려면 아연이 있어야 합니다. 아연이 특히 부족하기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도 아연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식물 속에 있는 아연은 흡수율이 동물성 식품보다 낮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61세 정밀한 어르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서 탈모가 시작됐어요. 검사했더니 아연 수치가 낮았습니다. 아연 보충제와 함께 식단을 개선했더니 3개월 만에 탈모가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연이 부족해서 생긴 탈모였던 거예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가 있습니다. 보충제로는 하루 15에서 30mg이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정량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피곤하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나요? 그렇다면 철분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철분이 필수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모낭세포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머리카락 성장이 멈추고 대량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결핍성 희지기 탈모예요. 대전에 사시는 58세 김혜진 어르신입니다. 폐경 전이셨고요. 빈혈이 있으셨어요. 탈모도 심하셨죠? 철분제 처방했더니 6개월 만에 빈혈도 좋아지고 탈모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분은 반드시 혈액 검사 먼저 하시고 부족하면 보충하세요. 철분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검사 없이 임의로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소고기, 굴, 시금치, 두부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세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20대 이후로 매년 1%씩 줄어들어요. 70세가 되시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의 탄력도 줄어들고요. 모낭을 둘러싼 구조도 느슨해져요.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박순희 어르신.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셨어요. 굵기가 반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콜라겐을 보충했더니 6개월 뒤에 머리카락이 조금 굵어진 느낌이 있어요. 손톱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콜라겐은 하루 2,500에서 10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합성이 더 잘 됩니다. 생선 콜라겐이 소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마지막 세 가지 정리합니다. 아연은 모낭세포 성장을 돕고 하루 15에서 30mg 섭취한다. 철분은 산소 공급의 필수이므로 검사 후에 보충한다. 콜라겐은 두피 탄력과 모낭 구조를 유지하고 하루 2,500mg 이상 섭취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60분 내내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달한 음식부터입니다. 혈당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모낭이 위축됩니다. 오늘부터 달달한 음식 줄여나가세요.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탈모 영양소의 기본입니다. 검사 받아보시고 30 미만이면 하루 5,000IU로 채우세요. 세 번째, 오메가3입니다.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춥니다. 하루 1000에서 2000mg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오틴입니다. 케라틴의 원료예요. 다이어트 하셨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기세요. 다섯 번째, 맥주 효모입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의 복합체입니다. 하루 300mg 이상이 의미 있어요. 여섯 번째,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을 통해 몸 전체 환경을 개선합니다. 하루 100억 개 이상, 복합균주 제품이 좋아요. 일곱 번째, 아연입니다. 모낭세포 성장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루 15에서 30mg 드세요. 여덟 번째, 철분입니다. 산소 공급의 핵심입니다. 검사 후 보충하세요. 아홉 번째, 콜라겐입니다. 두피 탄력과 모낭 구조를 유지합니다. 하루 2,500mg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전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채워가세요. 비타민 D는 꼭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오메가3와 비오틴은 부작용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만 챙긴다고 탈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달달한 음식 줄이고요.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에 살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손잡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